안녕하십니까. 아침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이런 그 라이브 번개입니다. 번개.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운이 좋으신 분들은 볼 수 있는 강의. 자, 오늘 아침에 제목 30분간 강의 제목은 사람이 좋아지려면 어디를 풀어야 되나, 어디를 만지면 좋아질까라는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고객들이 샵에 오거나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빨리 그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 또한 여러분들 만나러 왔을 때 이 사람을 만나면 빨리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희망에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어디 부위가 어떤 것이 가장 좋게 빨리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부위가 어디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요,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자, 1번. 문제가 있는 것. 이것은요, 내가, 시술자가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요. 시술자의 눈으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호소하는 자리가 있어요. 자, 고객이 호소하는 자리가 있고, 또, 고객이 우리 시술자의 눈에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해결해야 되겠죠. 두 번째, 교착 또는 유착이 되어 있는 유착이나 교착되어 있는 부위를 풀어야 되겠죠. 교착이나 유착이 되어 있는 부위를 풀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가동 범위를 늘려서 충분히 근육과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동 범위를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 가동 범위는 뭐냐면 관절 가동 범위입니다. 자, 일단 세 가지를 먼저 보세요. 문제가 있는 것. 자, 고객이 오셔서 나 어깨가 아파 라고 얘기할 때 그 어깨가 진짜 문제가 있는 곳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나 팔이 저려 라고 했을 때 저게 진짜 목 디스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팔이 저려? 라는 말은 이 사람이 현재 목의 신경이 팔로 내려가는 데서 어딘가에 결려 있거나 문제가 와 있구나. 자, 저것이 목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사각근에서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소흉근에서 눌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고객은 어디로 호소하세요? 팔이 저려예요. 자, 그러면 원인은 고객은 모릅니다. 그러다 현상적인 요소로 팔이 저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팔이 저려라는 그 답을 찾으려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 팔이 저린 게 사각근인지 목 디스크인지 어디 신경인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의 목 디스크가 아닌지를 먼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동안 배웠던 걸 씁니다. 자, 팔을 올려보세요. 올렸는데 저린 게 바로 없어지는데요? 네, 이거는 사각근에서 눌려 있거나 결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렸는데도 저려서 그대로 뒤로 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뒤로 뺐더니 저린 게 없어졌어요. 네, 소흉근에서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요, 올려도 저리고 내려도 저리면 목 디스크의 확률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 찾아서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 디스크가 있고 사각근에서도 걸리고 소흉근에서도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목 디스크가 있고 두 군데 걸릴 수도 있고, 목 디스크는 없는데 사각근하고 소흉근에서 두 군데서 걸릴 수도 있다. 이거는 항상 임상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걸 고객이 호소할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먼저 FM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FM적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이 사람의 문제점을 찾아나가기가 편하다. 그러나 현대는 의학이 발달되고 또 많은 보험적 요소들이 고객에게 편안하게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이 용이해졌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어떤 진료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고객들에게 편안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스스로 자기 질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시진, 문진, 촉진 중에서 제일 고객에게 다가가기 쉬운 단어가 문진입니다. 문진이라는 단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이 고객이 현재 어디를 불편할 수 있는지를 먼저 그 사람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팔페이션, 촉진을 하고 만져보면서 이 안에서 현재 뭐가 걸려있는지 또는 안에서 어디가 유착이 되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동 범위가 돌아가는지 동작을 시켜서 팔의 가동 범위, 발의 가동 범위, 어깨라 그러면 이 어깨 관절에 풀 ROM이 나오는지 가동 범위를 찾아서 현재를 보게 되는 거죠. 몸을 좋아지게 하는 것. 자, 다시 얘기해서 자, 한 번에 아니에요. 한 번은 될 수 없다고 얘기합시다. 사람의 몸 그것도 어떻게 수기로 치유하는 처음의 방법이라 그럴까요? 그죠? 방법 시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을 찾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래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공부가 깊으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거기에 문제가 왔는지, 또 이제 답을 찾았을 때 림프의 순환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당뇨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랬을 때 저 사람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죠. 또 여러분들이 이 어깨만의 문제와 중복되는 문제를 또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목 디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어깨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저거는 목 디스크랑 같이 관리해 줘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틀려서 목 디스크라는 가장 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어깨의 증상은 목 디스크가 개선되기 전까지 크게 좋아지진 않겠다. 그러나 증상이 10개라고 하는 그 증상 자체가 1개, 2개씩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큰 거부터 풀어나가야 되겠다. 근데 목을 잡아주려고 했더니 그 목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면 목의 각도에서부터 잘못 왔구나. 디스크도 디스크지만 목의 각도 자체가 C자목이 아니더라. 이 사람은 목이 일자목이더라. 일자목은 C자로 먼저 만들어주는 단계를 먼저 해줘야지 좋아지겠다. 그래서 목의 균형에 대한 공부를 또 했던 거를 떠올립니다. 아, 저 사람은 팔이 저린 건데 목부터 풀어야 돼. 그랬더니 목의 기준 앞쪽의 문제는 흉쇄돌근하고 사각근을 먼저 봐야 되는데 뒤에서 잡고 있는 그 통증의 메카인 두판상근이라는 근육을 나는 봐줘야 되겠어. 그러나 두판상근 위에는 잡고 있는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하나 있더라. 자, 그리고 얘네를 풀려면 어디 끈에 묶여있는 곳을 풀어내야 되겠다. 배가 부둣가에 정박이 되어 있으면 그 부둣가에 정박되어 있는데 그 줄이 부둣가 어디에 걸려있는지 봐야 되겠다. 봤더니 이렇게 해서 유두위 세치 포인트에 걸려있더라. 뒤에는 흉추 12번에 걸려있더라. 왜 해피는 흉추 12번이지? 라고 얘기해요. 흉추 12번은 승모근의 뒷라인에 걸려있는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풀어줘야 될 자리네요. 먼저 풀어야지 나사가 풀리죠. 컴퓨터를 사갖고 왔는데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사를 풀어서 본체를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두 군데의 포인트를 풀어놔야지 이제 목에서 작동이 됩니다. 목에서 작동이 될 땐 흉쇄돌근 사각근을 먼저 잡아서 풀 것이냐 아니면 목 부위 두판상을 먼저 풀 것이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여기에서 벌어지는 선행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세 가지를 먼저 해결해 줘야 돼요. 지금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답을 찾는 거는 팔이 저려였잖아요. 자, 퀘스천은 팔이 저려인데 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지 일로 본 게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퀘스천. 일단은 이 팔이 저려나는 목 부위의 문제를 내면 유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두피를 풀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얼굴, 목 라인, 흉쇄돌 자체 얼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얼굴 위 또는 목 같이 연관되잖아요. 흉쇄돌근 SCM을 뜯어줘야 돼요. 뜯어서 관리해라. 세 번째는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세 가지 먼저 해결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두피 풀어서 우리 인체에 꼭 풀어야 될 근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임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 30년 걸렸습니다. 이 답을 찾는데. 제가 1988년도에 신구전문대 물리치료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면허증을 따고 90년도 군대 가면서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지금 2020년까지 이 일을 하면서 왜 도대체 한의사 선생님들은 일침요법이라고 한 번에 좋아지는 자리가 있는데 수기요법에도 사람을 그렇게 좋아지게 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다는 답을 찾아보자. 고양이를 잡을 때는 뒷목을 잡고 닭을 잡을 때는 날개를 잡는데 사람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물론 여러 군데 시도해봤는데 제가 찾은 답은 두피에 있었어요. 백회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머리 뒤쪽에 있는 뇌관 부분을 딱 잡고 호흡을 시키면 몸 안에 있는 근막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틈이 벌어지면서 피가 들어가면서 결합 조직이 살아나면서 우리 몸은 회복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피를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흉쇄 유돌근을 풀어놔야지 목에 있는 두판상흔과 기랑의 작용에 직접적인 작용을 준다. 이걸 우리가 길항이라 얘기를 합니다. 길항.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아니 뭐 팔절이가 그냥 주물러주면 되는데 왜 신교수는 저런 거를 먼저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의 차이고 공부를 했을 때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가는 데서 차이예요. 역학적 논리까지 들어가야 된다. 저 사람이 파리절인데 현상은 파리절이에요. 그러나 소 뒷걸음질로 쥐새끼 잡는 가끔 그런 테크닉을 써서 좋아지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원인이 어디부터 왔는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행 조건을 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백옥샵 멤버들, 우리 백옥샵 졸업한 사람들, 또 지금 제 라이브를 무료로 보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이쪽 세계의 일을 하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볼 수 있는 관점을 최대한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남들보다 똑똑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객이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 바깥에는 많고요. 각 집에는 안마의자가 들어가서 너무 많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각 건물에는 중국 마사지, 타이 마사지 모든 마사지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전국의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은 피부관리샵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실비보험이 현재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대체의학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력입니다. 실력. 그래서 실력을 넓혀가려면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고객을 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고객은 여러분들이 오지 않고 그 관점이 넓고 깊고 또 어렵게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세계의 독보적인 자리를 가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 말 들으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이 일을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 세계에서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시켜 나간 사람이잖아요. 오늘 갑자기 저를 보는 사람들은 놀라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간다. 머리 위를 풀어라. 두 번째, 흉쇄도근을 풀어라. 얘의 기랑 포인트이고요. 사각근은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의 올감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의 올감이. 그래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의 올감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라인으로 반드시 사각근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벌리고 늘리고 벌리고 늘려서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유두희 세치랑 다 풀어놨기 때문에 목에 풀리게 되면 얘가 어떤 각도로가 원래 목의 각도대로 가서 가동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이 사람이 호소했던 증상이 목이 정상 각도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증상이 변하는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경추 4번이에요. 정상 각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애초에 구조적인 문제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했으면 이 각도에 들어왔을 때 증상은 제로가 될 것이고, 그죠? 이 정상적인 각도에 들어와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일단 목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목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를 풀어주는 5가지의 키포인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1번, 요추 1번. 자, 2번, 쇄골. 3번, 횡격막. 4번, 종아리, 승산. 5번째, 요게 상경추.
마치 음식을 못하면 주머니에 있는 라면 스프가 최후의 히든 카드가 될 수 있게끔 이 5가지 풀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마치 맞는 키랑 같아요. 맞는 키. 자, 뭐라고 써볼까요? 신스 어퍼스트로프 S. 제가 신입니다. SHIN 어퍼스트로프 S 로우. 신교수의 법칙입니다. 자, 저 5군데가 건드려지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맞는 키입니다. 이 5군데를 푸는데 목이라는 데 요추, 입원, 불고, 쇄골, 횡격막, 종아리, 상경추. 그 원리는 뭐에 쓰여져 있냐면 피가 돌면 된답니다. 피. 신교수의 로의 핵심은 혈액입니다. 피. 피가 돌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청소하고 스스로 회복시킨다. 그러면 가장 좋은 치유법은 뭐냐? 피를 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 피가 돌려고 했더니 봐봐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개천 가운데 돌이 이만한 게 껴있네. 그러니까 물이 가다가 그 돌을 피해서 뱅뱅뱅뱅뱅 돌거나 돌 때문에 원활하지 않아요. 그 개천에 물을 흘러가게 하려면 그 돌을 드러내야 돼요. 그 돌을 드러내는 첫 번째 상황이 각도가 틀어진 거를 원래대로 놔줘야지 뇌척색이 흘러가고 피가 돈다는 거죠. 이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들 자꾸 어디에 빠진다? 파리저려에 빠져요. 여기에. 파리저려에만 빠지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원인은 저기 있는데 자꾸 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있는 곳 고객이 호소하는 자리. 나는 이 앞까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풀어가려고 봤더니 여기 각도를 놨더니 없어졌어 하나. 두 번째 각도를 놨는데 크게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이제 찾아 내려갑니다. 사각형 찾아야 되겠죠.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역학적 자세, 역학이라는 건 원래에 있었던 어떤 그 가장 안정적인 자리, 요거에는 해결됐고요. 두 번째, 요거에 문제가 되는 유착될 수 있는 자리들 또는 교착될 수 있는 자리인 사각근, 신경의 올가미, 소흉근, 또 파리절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 아시얼 세 군데를 풀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유착된 부위를 이제 풀어가고 확인을 합니다. 이거를 푸는 테크닉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신의 손이라고 불리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신을 불러다가 여러분들에게 테크닉을 얹으셨습니까? 네, 물어봅니다. 온갖 기술을 다 씁니다. 그러나 그 기술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 기술 뒤에 반드시 왜 하는지, 어떤 원리에서 하는지, 그 원리가 정확한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런 말을 하죠. 이론이 바탕되지 않는 그 테크닉과 실기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 그거는 소 뒷걸음질이 쥐새끼 잡는 하나의 테크닉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잡을 찾습니다. 자, 세 번째 ROM 가동법입니다. 우리가요 고개를 움직입니다. 길 익스텐션, 플렉션, 라테랄 밴딩, 로테이션 이게 다 돼야 됩니다. 어깨라는 거는 360도가 팔이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땐 저리다가 이렇게 할 때는 안 저려요. 이렇게 할 때 저리다가 이렇게 안 저려요. 이게 뭐가 있어요? 가동 범위에서 어떤 부위에 움직일 때 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얘기했던 답을 한번 보세요. 팔이 저려요가 목까지 가야 되고 이 전체적인 수기를 해주면서 나는 반드시 좋아지게 하는 어떤 히든 카드의 5가지의 비밀 카드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근육별로 설명되는 것도 이해를 하고 이제 경락학적 요소도 이해를 하게 된다. 어깨 경락 뒤쪽에 소장 경락으로 문제가 왔는지 그죠? 대부분의 어깨 경락, 소장 경락 그러나 소장 경락만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경혈 포인트로 봐야 되나? 그죠? 이렇게도 가요. 경혈로 가야 되나 아니면 폐경락도 연관 있나? 대장경락도 연관 있나? 대장경락 아니면 이쪽에 심포경락, 신경락, 폐경락, 소장경락 이 경락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이거 경락적 요소의 어떤 포인트 어느 혈자리를 잡아줘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아니니까 그 자리를 지그시 눌려서 혈의 에너지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기운을 가게 되고 지금 아픈 경락이 폐경락이야. 이 사람은 표리관계의 문제인 대장경락을 풀어가면서 같이 가야 되겠어. 자,
알면 알수록 공부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야지 제압할 수 있어요. 내가 전쟁터에 나왔어요. 적과 싸움을 합니다. 총싸움을 할 때 내 주머니에는 권총도 있고 따발총도 있고 장총도 있고 수리탄도 있고 다이너마이트도 있어요. 필요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면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직 총 한 발에 총만 가지고 있으면 한 발로 정확하게 탕 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저격수 같은 테크닉도 필요합니다만 내가 넓고 깊게 가는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목을 어느 정도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5가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신스로우라고 하는 5가지 법칙을 그래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또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지금 지금 현재 요 강의는 라이브 무료 강의입니다. 밴드에서 거의 매일 제가 무료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강의입니다. 이곳에 들어오고 싶으시면 9793-7582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라이브 밴드 하는 밴드에 초대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떠도는 수없이 많은 교육을 흡수를 하셔서 본인 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제 강의도 그거의 한 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체계적으로 보시게 되면 본인 혼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보시면서 본인의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5가지는요. 요추 1번. 요추 1번은 척수신경이 내려오다가 갈라지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몸에서 척수신경이 내려오다가 팔꿈치가 끝난 흉추 12번 밑에 요추 1번에서부터 가지로 내려갑니다. 근육량의 80%는 배꼽 밑에 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꼽 밑에 하지의 근육량이 결국 정맥순환과 혈액순환의 맥합니다. 우리 몸을 좋아지는 포인트를 잡을 때는 요추 1번은 70이라고 잡습니다. 밑으로. 위에서는 쇄골을 30%로 잡습니다. 그거는 누가 그랬어? 라고 하면 신원범이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신스로우라고 제가 붙였던 게 왜? 저의 주관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서 하지의 근육량과 혈액순환을 시켜서 전신의 치유의 반응을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단계에 생략되는 게 전신의 혈액순환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몸에서는요. 장부에 피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 스스로가 스스로 치유하는 치유라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요. 쇄골뼈는 우리 몸 쪽에서 상지에서 일어나는 30%를 해결해주는 쇄골 포인트입니다. 쇄골과 동정맥, 그 다음에 미주신경, 장용신경, 또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신경 내배들을 여기서 통해 풀어줍니다. 이쪽에 상완신경 또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쇄골을 풀어서 해결합니다. 세 번째, 횡격막이 움직이면 전체 근육량이 우리 몸에 650개입니다. 650개 근육이 전체가 다 움직이면서 내장기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장기들이 작동하게 되면 몸에서는 회복 반응, 치유 반응이 다시 또 얹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제2의 심장 종아리입니다. 피가 돌아야 됩니다. 피가 돌아야지 몸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을 꺼내서 주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풀어줍니다. 승산 종아리를 풀어서 전체 치유력의 에너지를 놀립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풀 때 느끼는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고혈압인 사람들은 종아리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종아리 풀어놨고 혈액순환을 시킬 때 몸에서 어깨든 치유의 반응이 일어난다. 다섯 번째, 상경추입니다. 상경추는 머리 내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내려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통제해주고 해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이 상경추는 경추 1번과 2번을 얘기하는데 1번과 2번에 문제가 생기면 6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1번, 뇌압이 올라가고 2번, 혈압이 올라가고 3번, 림프순환이 안 되고 4번, 640만 조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5번, 미주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장부가 움직이거나 치유되지 않아 치유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6번째,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몸의 파장인 알파파의 파장에 원활하게 나오지 않아서 몸에 치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경추를 풀어놓으면 몸에서 내려가는 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팔뚝살이 빠집니다. 이쪽에 호흡이 깊어지면서 뇌압과 혈압이 떨어지면서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주신경과 뇌 쪽에 있는 뇌간,
브레인스템에서 그 작동의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 그때 내 몸을 살리려고 하는 알파파의 파장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팔이 저려요, 목이 저려요 라고 얘기하는 하나를 가지고 풀어가는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나마 요 영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큰 영감이 돼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자리가 됐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 백억샵 멤버들, 백억샵의 우리 1급 체험관리사들, 2급 체험관리사들 또 전국의 모든 좀 힘드신 분들 네 힘내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또 번개로 여러분들 만나라 보고 라이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자, 요걸로 정리하겠습니다.